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웨이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계기가 있는데요. 이 중국 파운드리 SMIC 때문입니다. 이 SMIC는 지금 현재 그 하웨이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AP칩이나 통신 장비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15일 전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15일 전까지 계속해서 하이실리콘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거래 허가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정부가 SMIC도 하웨이처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로이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SMIC는 미국 반도체 장비를 아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블랙리스트 규제가 없더라도 SMIC는 하웨이자회사 하이실리콘 물량을 포기해야 미국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컸는데 잠재 악재가 또 터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SMIC도 결국 몰락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SMIC가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다 해도 이 삼성 파운드리의 수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SMIC 사업 비중 가운데 근 절반 가까이가 이 8인치 팹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8인치 팹, 12인치 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2인치 팹, 8인치 팹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2인치, 8인치는 웨이퍼의 지름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12인치 팹은 300mm 팹이고 8인치 팹은 200mm 팹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2인치 웨이퍼로는 고성능 칩을, 8인치 웨이퍼로는 저성능 칩을 만듭니다. 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한 웨이퍼 안에 많은 칩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즉 생산성을 높이려면 웨이퍼 크기는 커야 하고 칩의 크기는 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인치 웨이퍼를 쓴다는 얘기는 최첨단 칩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고성능 칩이란 10나노대 제품을 비롯해서 8나노, 7나노, 5나노 칩 등을 의미합니다.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칩 같은 것들이 12인치 팹, 300mm 팹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8인치 팹은 저성능 칩을 만드는데요. 이 8인치 팹은 12인치 팹보다 사용하는 웨이퍼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접합합니다. 주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전력 반도체 등이 생산됩니다. 여담으로 한때 삼성, 인텔 등은 18인치 팹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등도 다 바꿔야 돼 무리라고 결론을 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 팹은 12인치입니다. 팹 생산성을 높이려면 한 웨이퍼 안에 많은 칩을 새겨 넣는 경쟁입니다. 12인치 웨이퍼가 최첨단 칩을 만들기 위한 현재로서는 최적의 웨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대 초반 8인치에서 12인치 웨이퍼로 넘어왔고 지금까지 최고의 팹은 12인치 300mm 팹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00mm 웨이퍼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분의 1 수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게 바로 8인치 팹이 다시 뜨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웨이퍼에서 8인치, 12인치는 단 4인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생산량의 차이는 2.25배나 나는데요. 이 때문에 12인치 웨이퍼로 작업할 때 칩당 제조 원가가 크게 줄어들어서 12인치 팹에 맞는 시장이 급속도로 정착돼 왔습니다. 가령 반도체 장비 등도 여기에 10인치 팹에 맞춰서 개발되는 등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8인치 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즉 맞춤형 반도체 생산에 특화되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사물 인터넷과 자동차 전장 부품 수요 증가로 맞춤형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8인치 팹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대량 생산이 수반돼야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른데요. 종류도 워낙 많고 상대적으로 많이 찍지 않아도 됩니다. 지분 인식 센서, 가속도 센서, 터치 스크린 칩, 무선 통신, RF 칩 등이 이런 예에 속합니다. 이런 칩들은 많이 찍어내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다양하게 찍어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데 덜 찍어도 되면서 12인치보다 비용도 덜 드는 8인치 웨이퍼가 뜨게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8인치 웨이퍼 반도체 생산은 2015년 500만 장에서 지속적으로 늘어서 2022년 내년에는 650만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인치 웨이퍼가 등장할 때만 해도 8인치 웨이퍼가 금세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여지껏 생명력이 계속되고 있고 계속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SMIC를 보겠습니다. SMIC 웨이퍼 기준 생산량은 월 48만 장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인 23만 5천 장 정도가 8인치 웨이퍼입니다. 실제 SMIC는 현재 3개의 8인치 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도 이 8인치 팹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관련 투자를 늘리긴 했습니다.
지난해 용인 기흥의 그 8인치 전용 라인의 월 생산 규모를 20만 장에서 30만 장으로 10만 장 더 늘렸는데요. 그래도 삼성은 12인치 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진이 높은 고부가 칩을 만드는 대형 팹리스를 잡아야 그 TSMC와 경쟁이 가능합니다. 특히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미 8인치 웨이퍼 고객을 잡아놓고 있는 다른 파운드리와 경쟁을 해서 그 고객을 낚아오는 데 따른 패닉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8인치 팹의 경우 설비 증설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첨단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8인치 팹 생태계 자체가 많이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가령 8인치 웨이퍼 전용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그 12인치 웨이퍼를 넘어서 차세대인 18인치 웨이퍼가 보편화돼서 12인치 시장을 대체한다면 8인치 웨이퍼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데다 12인치 웨이퍼로도 반도체 생산은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 18인치 등으로 라인을 바꾸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일에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리하면 8인치 팹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SMIC가 지금 미국 규제로 진짜 쓰러지게 될 경우 어떤 회사가 수혜를 받을 것인지 예측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 파운드리 수혜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진입이 안 돼서 삼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강조했듯이 SMIC는 7나노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고성능 칩에서 삼성의 수혜를 말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인치 팹과 12인치 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